이번에는 114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14쪽에 1번부터 3번까지의 세트 문제입니다. 자, 가는 방송대담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학생이 수학교사가 부여한 수행평가용 과제를 위해 만든 발표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앵커와 이교수와의 사이에서의 대화 장면이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에는 여러 가지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양을 읽읍시다에서는 한국대학교 수학교육과 이모 교수님과 함께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학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학 이야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대담의 화제죠. 안녕하십니까? 이땡땡입니다. 혹시 앵커께서는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이름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전에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네요. 피라미드요? 피라미드라는 말을 종종 써왔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쓰지는 못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제가 직접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사전을 찾아본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앵커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뭔가 이런 질문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네요. 좀 특이한 것 같으네. 그래서 해결을 하니까 피라미드의 뜻은 뭐냐? 돌이나 벽돌을 쌓아 만든 사각뿔 모양의 거대한 건조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국어사전이든 백과사전이든 찾아보니까 피라미드의 정확한 뜻이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원래 수학에서 각뿔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각뿔을 뜻하는 용어래.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인 거지. 이건 사전적인 의미인 거고, 이거는 수학에서의 의미, 수학적 의미라고 보여야 되겠죠? 정말요? 정말 몰랐습니다. 각뿔은 정확히 어떤 도형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게 대담이니까 또 앵커가 질문을 했어요. 앵커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밑에 나와 있죠. 각뿔이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말하며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등으로 불립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뿔이지요. 그래서 어떤 대담을 통해서 서로 질문과 대답 이게 계속 교차로 나와 있군요. 자, 그렇군요. 피라미드는 이름 자체가 수학적이네요. 여기에 대한 자기의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단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새로운 화제로 제시를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피라미드와 관련 있는 단어인가요? 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의 규모를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자, 피라미드의 규모 단위네요. 1로열 이집트 큐빗은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가락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 뭐 얼마나 될까나? 1m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한 길이. 그 파라오에 따라서 좀 다른가? 파라오가 누구냐? 팔이 길면 좀 길어지는가? 하긴 뭐 파라오가 중심이니까 그죠? 피라미드의 높이는 280 로열 이집트 큐빗이고 밑면을 이루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40 로열 이집트 큐빗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4를 곱한 1760 로열 이집트 큐빗입니다. 정사각뿔이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네요.
아, 수학 선생님 진짜 대단하네. 그지? 예.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잘 안 되네. 예.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어쨌든. 자, 한 변의 높이는 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이 높이는 280. 근데 한 변의 길이는 얼마? 440.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그래서 176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의 밑면의 둘레와 높이의 비를 구해보면 원주율 파이의 2를 곱한 값으로 원의 둘레와 반지름의 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를 구해보면 원주율 파이의 2를 곱하면 2파이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만든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자, 이를 통해 피라미드에 지구를 담아내고자 한 이집트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이제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니까 원의 둘레와 이 반지름, 원의 둘레와 반지름 사이의 비와 거의 같다 하는 것이 그 피라미드에 담겨 있는 어떤 수학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피라미드에 지구를 담아냈다. 자, 피라미드 밑면의 둘레를 지구의 둘레, 피라미드의 높이를 지구의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그 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와 지구의 반지름은 피라미드의 밑면의 둘레와 피라미드의 높이와 상응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네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피라미드가 원주율 파이와 관련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이집트인들의 위대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의 경사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 다른 그 화제로 살짝 넘어왔어요. 소주제로 넘어왔죠. 경사각도. 이 각도를 의미하는 것 같으네요. 자, 제가 오늘 대담을 위해 읽었던 책에 그 내용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51도가 맞나요? 이 앵커분 열심히 하네. 그죠? 책을 읽은 내용을 얘기해줬어. 예습을 해왔네. 예습. 네, 맞습니다. 마른 모래를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조금씩 흘리며 쌓다 보면 원뿔 모양의 모래산이 생기는데 이 산이 더는 높이 쌓이지 않고 흘러가기만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의 기울기가 바로 51에서 52도로 모래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이 쌓였을 때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완벽한 기울기와 최고의 높이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다 보면은 더 이상 안 쌓아지는, 계속 흘러만 내리는 이 각도가 바로 이상적인 최고 높이의 각도가 51에서 52도인데 바로 피라미드가 이러한 경사각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기울기, 최고의 높이라고 아주 고평가하고 있네요. 피라미드에 담긴 수학적 원리까지 알고 나니 피라미드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교양을 읽읍시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대담을 통해서 이제 아마 수학 선생님이 이걸 잘 정리해서 조사해서 수행평가를 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PPT를 5슬라이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5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학, 아까 이 대담의 화제와 똑같죠. 그런데 슬라이드에 어때요? 같은 제목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슬라이드의 전체의 통일성이 높아지겠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피라미드의 뜻, 여기 나와있던 대담에 나와있던 사전적인 정의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돌이나 벽돌로 만든 거대한 건축물. 근데 사진은 우리 대담에는 없었죠. 사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첨부를 했네요.
로열 이집트 큐빗. 자, 이것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 이집트 큐빗이 현대 도량형으로는 얼마인지 대담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약 0.524m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전체 둘레라든가 또는 높이 거기다가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피라미드 언저울, 피라미드에 지구가 담겨 있다. 우리 아까 그 이 교수님이 얘기해준 지구를 이 피라미드에 담고자 한 이집트인들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담겨 있다 이렇게 물음 형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흥미를 높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피라미드의 높이 분의 피라미드의 밑면의 둘레는 원의 반지름 분의 원의 둘레는 2파이. 그래서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이게 수식을 더 얘기해 주니까 더 눈에 확 띄는 것 같으네요. 그죠? 4번 슬라이드 보면은 이집트인들의 위대함에 반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직접 촬영해서 마른 모래 실험 동영상을 첨부를 했네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 학생이 더 찍은 거지요. 그래서 이 경사각도가 51에서 52도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쇼핑 팁 www 메스 나라 코 KR에 가면 실험 키트를 구입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갑자기 수행평가 하는데 웬 쇼핑 팁? 이런 거는 넣을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전혀 불필요하죠. 슬라이드 5. 우리 삶 속의 피라미드를 소개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피라미드.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죠, 그죠? 영화에도 나오는 프랑스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코로나 끝나면 가봐야 되겠네요. 멤피스 피라미드, 미국의 실내 경기장인데요. 이것도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는 대담이 없던 내용이죠. 대담이 없던 내용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수학적인 내용인데 갑자기 우리 삶 속의 피라미드 해서 필요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네. 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담을 가지고 매체를 바꿔서 슬라이드로 만든 이런 것인데 매체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언어가 조금만 줄어드는 대신 이렇게 동영상이 추가가 된다든가 또는 사진이 추가가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수식이 더 추가가 된다든가 하는 뭔가 그 내용이라든가 또는 매체 언어가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앵커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직접 해결하며 대화를 전개하고 있군. 아까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맞고 앵커는 교수의 질문에 답으로 제시한 자신의 배경 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군. 맞나요? 뭐 이거 맞나요? 어디서 있었죠? 맞나요? 단어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요? 1-2가 끝에 있었네요. 51도가 맞나요? 이거죠. 51도가 맞나요? 요거고. 그 다음 앵커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심 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군. 여러분들 보시면서 유명인의 말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고 교수는 중심 화제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알려주며 앵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군. 자, 용어의 뜻을 알려주는 부분 각불이란 이런 거 또 로열 이집트 큐빗 뭐 이런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쭉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는 앵커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담에 참여하고 있군. 그러니까 교수가 답만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이렇게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보셨나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질문 던지기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2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 복잡하지만 이 슬라이드에 없는 거를 찾아라 이거죠. 친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름모래 실험 과정을 직접 촬영해서 삽입해야겠어.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슬라이드 4번인가요? 슬라이드 4번에 있었죠. 요거죠.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슬라이드의 윗부분에 전체 발표 제목을 동일하게 넣어야겠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다 똑같죠? 피라미드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뜻을 설명할 때 사진도 함께 제시해야겠어. 우리 1슬라이드에 있었죠? 요거. 근데 피라미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다음 친구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특정 슬라이드에 들어갈 본문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구성해야겠어. 자, 슬라이드 3에 있죠. 지구가 담겨있다. 그래서 관심 유발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로열 이집트 큐빗이 생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를 현재 사용하는 도량용으로 환산해서 요새는 이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제시를 했죠. 그런데 피라미드의 경사 각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여야겠어. 이건 없죠. 도량용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0.524m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면 보기는 수학교사가 언급한 수행평가 자료 제작 시 유의사항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나를 수정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기억을 고려해서, 기억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었네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할 것. 자, 슬라이드 1에 피라미드의 수를 제작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추가해야겠어. 글쎄요. 피라미드의 개수를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니은을 고려해서, 자, 니은은 수용자가 학생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로열 이집트 큐빗을 대신할 어휘를 찾아봐야겠어. 이거는 특수 용어잖아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쓴 특수 용어인데 이걸 굳이 대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별로. 그 다음에 슬라이드 3의 공식을 처음으로 증명한 수학자의 이름을 밝혀야겠어.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라 했는데 슬라이드 3의 공식 요건데 이걸 처음으로 증명한 수학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여기 필요한 내용일까요?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여기 이 뜻 출처하고 이미지 출처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리을을 고려해요. 자료를 수업 시간에 발표할 것을 고려해 상업적인 내용을 삭제할 것. 모든 학교에서의 내용은 거의 그렇습니다. 상업적인 내용을 좀 경계하지요. 그래서 슬라이드 4에 넣은 직접 촬영한 마름모래 실험 동영상을 지워야겠어. 지금 지워야 될 건 실험 동영상이 아니죠. 실험 동영상이 아니라 요 링크지, 링크.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워야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슬라이드 5는 자, 통일성을 고려해서 슬라이드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작할 것.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글이 다 그렇죠. 발표할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해야겠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삶 속의 피라미드 이게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1, 2, 3번 문제, 세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